안녕하세요. 사람의 인연이란 것은 늘 신기하죠. 때로는 좋은 인연도 있고,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인연도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혹시 어떤 인연들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인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연의 중요함에 대해 여러 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중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연은 제가 보육원에 있던 시절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제 삶을 가장 크게 바꿔주신 분이기도 하죠.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주변의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고 산 탓에 저는 갈 곳이 없어 보육원에 오게 되었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아빠의 빈자리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보육원에 봉사를 오던 아저씨는 그런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주셨죠. 야채 장사를 하던 아저씨는 한 달에 2번 정도 야채를 가득 싣고 보육원에 방문했어요. 보수가 필요한 곳은 직접 이곳저곳 고치고 손봐주시고 식사 준비도 도와주셨죠. 축구, 탁구, 책 읽기 등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저희와 시간도 보내주셨어요. 늘 친절하고 재밌고 잘 놀아주는 아저씨를 보육원 아이들도 선생님도 모두 좋아했죠.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육원에 온 저는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말도 잘 하지 않았어요. 항상 혼자서 우울하게 있던 저에게 아저씨는 늘 먼저 다가와주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셨죠. 알고 보니 아저씨도 저와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더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던 저도 아저씨의 관심과 저를 위해 들려주시던 속 깊은 이야기들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슬픔이 가라앉고 보육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에는 다른 친구들처럼 아저씨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장사할 때 쓰던 트럭을 타고 오셨었는데 야채가 잔뜩 실려있는 그 트럭이 이상하게 정감이 갔어요. 몇몇 친구들끼리 모여서 트럭에서 야채를 파는 신용을 하며 아저씨를 따라하고 장난치기도 했죠. 성인이 되면서 저는 보육원을 떠나야 할 시기가 되었고 원장님과 선생님들, 친구들과 아저씨까지 그동안 제가 알던 많은 사람을 떠나 진짜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막 성인이 된 부모님도 가족도 심지어 돈도 없는 아이가 혼자 살아가기에 사회는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땄던 컴퓨터 관련 자격증으로 회사에 들어갔지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공장은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적은 월급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런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게 가장 쓸쓸했었죠. 외롭고 힘든 하루들의 연속에 저는 나날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오랜만에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더군요. 승철아! 뒤를 돌아보니 보육원에서 저희를 돌봐주셨던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아저씨라니 너무 반가웠어요. 승철이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그럭저럭이요. 아저씨는 여기 어쩐 일이에요? 나는 이 근처에 거래처가 있어서 거기 가는 길이다. 와, 정말요? 저 이 동네 살면서 아는 얼굴은 처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허허, 그랬냐? 나야 잘 지냈지. 혹시 시간 되면 나랑 같이 거래처 들렀다가 밥이라도 먹으면 어떠니? 아저씨가 오랜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저야 좋죠. 오늘 일 쉬는 날인데 약속이 없어서 혼자 괜히 돌아다니던 중이었거든요. 하하, 잘 됐구나. 가자. 여기서 좀만 걸어가면 돼. 그렇게 아저씨를 따라서 평소에 트럭에서 팔 물건을 떼어오는 시장에 갔어요. 이 근처에 살면서 이런 곳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직접 와보는 건 처음이었죠. 시장은 상인들과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 사는 냄새라고 할까요?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을 하는 사람들 사이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생기가 느껴졌어요. 아저씨와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필요한 상품들을 예약하기도 하고 요즘은 어떤 게 제철인지 구경도 했죠. 거기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물건을 꼼꼼하게 고르고 상인들과 흥정하며 거래를 이어가는 아저씨의 모습은 뭔가 반짝거리고 커 보였어요. 혼자서 물건을 구입부터 판매까지 한다는 것에서 존경심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저희는 근처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승철이는? 저는 그냥 그럭저럭이요. 보육원에 있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고 혼자 나와서 살고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어보니 그때 원장님과 선생님들, 친구들이랑 있던 시절이 그리워요. 다른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도 가족들과 부모님 밑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승철이는 갑자기 혼자가 되니 많이 힘들 거야. 아저씨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폭발했나봐요. 갑작스럽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저씨에게 그동안 제가 느꼈던 쓸쓸함과 외로움, 그리고 처음으로 홀로서기를 하며 겪었던 서름들을 털어놓았죠. 오랜만에 만난 아저씨는 여전히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어요. 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투정 부리듯 제 감정들을 아저씨에게 털어놓았죠. 한참을 이야기를 듣던 아저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너 혹시 장사해볼 생각은 있냐? 장사요? 그래, 아까 시장에서 보니까 물건 보는 눈도 있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잘하고 예전에 너희가 아저씨 트럭에서 장사하면서 놀 때 떠올리니까 꽤 소질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떤가 싶구나. 장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나도 슬슬 혼자 하기 힘들어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 혹시 내 일손도 도울 겸 장사도 배울 겸 당분간 나 좀 도와주면 어떠냐? 전 좋아요. 언제부터 할까요? 허허, 쉽진 않을 거다. 특히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다는 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드는 일이야. 쉬면서 체력도 좀 보충하고 하던 일 마무리되고 네가 충분히 준비되면 그때 연락하렴. 그렇게 몇 주 뒤부터 저는 아저씨를 도와 트럭에서 야채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주셨던 말씀처럼 장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일찍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들을 떼오고 그것을 트럭에 싣고 시간대별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했어요. 아저씨는 확성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트럭이 왔음을 알리고 장사 멘트를 하셨는데 오후가 되면 목이 금방 쉬고 말하기 힘들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직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햇병 아래인 저는 아저씨의 찰진 멘트를 따라가기 어려웠기에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죠. 그리고 어느 날 시장을 지나다가 한 상인분이 녹음된 멘트를 틀어두고 장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 얼른 녹음기와 테이프, 그리고 테이프를 틀 수 있는 라디오 기계를 구입했죠. 아저씨, 승철이 왔니? 오늘따라 더 기운이 넘치는구나.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거든요. 허허, 기가 막힌 아이디어? 뭔데 아침부터 이렇게 신이 난 거냐? 짠, 이게 뭔지 아세요? 라디오랑 테이프? 이걸로 뭘 하려고? 아저씨, 그동안 직접 말하면서 다니느라 목 많이 아프셨잖아요. 오후 되면 목이 다 쉴 정도로 힘들어하시고 저는 아저씨 영업 멘트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고요. 허허, 목이 좀 아프긴 한데 익숙해져서 그럭저럭 괜찮은걸. 앞으로도 쭉 오랫동안 장사하셔야 하는데 목을 아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테이프에 아저씨 목소리를 녹음해서 틀어두면 어떨까 싶어서요. 내 목소리를? 네, 그러면 아저씨가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판매하는 동안에도 야채가 왔어요 멘트는 계속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그럼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손님들은 트럭이 온 걸 계속 들을 수 있고요. 또 운전할 때도 계속 홍보할 수 있고요. 와, 듣고 보니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허허, 승철이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걸. 그럼 오늘 장사하면서 멘트 녹음하도록 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다 알아왔어요. 그래, 좋다. 오늘은 그럼 더 크고 멋지게 말해야겠구나. 그렇게 저희는 며칠 동안 장사를 하면서 필요한 멘트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녹음된 테이프를 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저희 예상보다 훨씬 좋았죠. 동네를 이동할 때도
아저씨의 야채가 왔어요 라는 멘트에 나와보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라디오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으니 차 소리나 공사 소리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울 때 목이 아프도록 소리칠 필요도 없었죠. 또 라디오에서 멘트가 나오는 사이 트럭에서 구매하는 손님들을 더 집중적으로 응대할 수 있어서 손님들도 좋아했죠. 라디오 소리가 이전 확성기보다 더 잘 들려서 좋다고 하는 손님들도 있고, 골목에서부터 아저씨 목소리가 들려서 미리 준비해서 나올 수 있다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요즘이야 다 녹음된 목소리를 틀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녹음된 멘트를 틀고 다니는 야채 트럭은 없었거든요. 덕분에 저희 장사는 예전보다 더 잘 되어갔고, 녹음된 테이프를 틀면서 다니니 예전보다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죠. 아저씨는 다 제 덕분이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야채 장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온종일 차에 있어야 하고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고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도 제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즐거움이 컸어요. 또 저에게 장사가 잘 맞는지 맨날 틀에 박힌 것이 아닌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며 영업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에너지가 넘쳤죠. 저희의 트럭 장사는 날이 갈수록 호황이었고, 아저씨는 돈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었던 아내분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자주 가는 동네 근처에서 자취한다는 제 또래의 단골 손님과 친해지게 됐죠. 그 아가씨가 올 때마다 아저씨는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시거나 제가 판매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셨고, 저희는 그런 도움 아닌 도움 덕분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나날이 매출도 높아지고 각자의 삶에도 여유와 행복이 들어갔죠. 1년여가 지난 후 저 역시 결혼하게 됐고 아저씨에게는 아이가 생겼어요. 몸이 약한 아내분을 도와 아이를 같이 봐주시다 보니 예전처럼 집에서 먼 동네로 장사를 가는 게 힘들어지셨어요. 아저씨는 그동안 배운 것을 발판 삼아 이제 독립할 준비가 됐다며 원래 쓰던 트럭을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제게 넘겨주셨죠. 저는 원래 쓰던 녹음 테이프는 제가 계속 쓰고 싶다며 아저씨에게 부탁을 드렸죠. 저희는 테이프를 복사해서 나눠가지고 트럭을 너무 저렴하게 넘겨주신 게 감사해 아저씨가 새 트럭을 살 때 트럭에 달 수 있는 스피커를 구입해 선물했죠. 그렇게 서로 각자의 트럭으로 장사를 시작한 후에도 아저씨랑은 가끔 술도 한잔하며 만남을 이어갔어요. 독립했지만 여전히 아저씨의 멘트가 녹음된 테이프와 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덕분에 단골 손님들도 거부감 없이 계속 방문을 했어요. 저는 저대로,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장사를 이어갔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는 아내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갔죠. 그러던 중 정말 우연히 예전 보육원에서 알고 지내던 형을 만났어요. 승철아, 형,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럼 승철이 너 요즘 트럭 장사한다며? 거기 잘 된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라. 에이, 그게 뭐 내 능력인가. 우리 전에 보육원에 야채 트럭 아저씨 기억나? 다 그분 덕분이야. 장사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물건은 어디가 좋고 장소는 어디를 골라야 하는지 기본부터 다 알려주셨거든. 너 혹시 트럭 장사 말고 본격적으로 야채 가게를 운영해볼 생각은 없어? 야채 가게? 그래, 트럭은 날씨 안 좋으면 영업도 힘들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사실 내가 안양 쪽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조만간 해외에 나가야 해서 거기를 정리해야 하는데 아무나 주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 거기가 조만간 학교도 들어오고 신도시로 계획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장사 시작하면 자리만 팔고 나와도 떼돈 벌 곳이거든. 와, 형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어떻게 그런 데를 얻었어? 예전에 거기 근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했었어. 그래서 주변 소문을 많이 들어서 그동안 번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지. 거기서 돈 많이 벌어서 지금 마누라랑 아들이 공부한다고 유학 가 있는데 아빠 보고 싶다고 난리거든. 정말? 와, 아들 유학까지 보내고 대단하다. 거기가 아파트 분양이 잘 되어서 사람은 많은데
워낙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곳이라 주변에 가게가 없다 보니까 들어왔다 하면 뭐든 잘 될 수밖에 없어. 덕분에 나도 거기서 번 돈으로 애들 유학도 보내고, 내가 급하게 정리하는 거니까 식당 물건 빼고 시설 철거하는 비용도 내가 내고, 너는 일단 계약금 반만 내. 반만? 그래도 돼? 너도 당장 목돈 마련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일단 반만 내다가 돈 준비되고 나도 출국 준비 마무리되면 그때 다 내서 가게 넘겨받으면 될 것 같은데 어때?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그래, 그럼 내가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언제 한번 가게 보러 와. 그래, 알았어 형. 고마워. 저는 집으로 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고, 아내는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시절 알던 형이라고 하니 정말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의 한 제안 아닐까 하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형에게 연락해 가게를 볼 수 있냐고 물었고, 아내와 함께 형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더니 실제로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곳이었죠. 계약금도 우선 반만 내면 되고 내부 시설도 자기 돈으로 다 바꿔준다고 하니 너무 좋은 제안이기에 저희는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저씨에게도 이야기했더니 제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정들었던 트럭을 처분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우선 형에게 가게 매입금의 반을 주었습니다. 식당은 그전 시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보수해 주었죠. 매출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식당에서 야채 가게로 바뀐 거니 적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는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믿기로 했죠. 가게를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게도 단골 손님이 몇 분 찾아와 주시기도 하셨어요. 아내는 회사도 그만둔 채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고, 계약금을 마련하느라 원래 있던 집도 처분하고 근처에 작은 월세를 얻었죠. 트럭 장사에서 시작해서 야채 가게를 차리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저씨랑은 종종 연락했지만 타 지역으로 옮기고 가게 일을 신경 쓰다 보니 예전처럼 만남을 계속할 순 없었습니다. 저희는 전단을 만들어서 근처 아파트랑 집들에 돌리기도 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났을까? 매출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입주를 앞둔 근처 아파트에 주민들이 들어오면 대박을 터뜨릴 거다 라는 믿음으로 약속했던 남은 잔금을 다 전달하고 거래계약서를 받았어요. 계약 역시 형이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분과 함께해서 믿고 진행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 뒤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곧 입주가 진행된다던 아파트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아 무리하게 돈을 마련했기에 저희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장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을 들키지 않으려 저는 아저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제가 힘들다고 하면 무리해서라도 저를 도와주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로부터 다시 몇 달 후, 한 중년의 부부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게를 아주 깔끔하게 운영 잘하셨네요. 그렇죠. 저희 부부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 저희 가게에서 파는 야채들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떼오는 것들이에요. 어떤 거로 드릴까요? 어머, 그러게요. 야채도 너무 싱싱하네요. 오늘은 구입하러 온 건 아니고요. 미리 인사 좀 드리러 왔어요. 인사요? 혹시 여기 아파트에 이사 들어오세요? 여기 아파트요? 아니요. 저희는 옆 동네에 집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다니려고요. 네? 어딜 다니시는? 어머, 여기 가게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 들어오잖아요. 네? 가게 사장님께 아직 못 들으셨어요? 지난달에 계약 마치고 다음 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과일 가게 한다고 리모델링도 싹 새로 해주시고. 네? 과일 가게요? 지난달에 계약을 했다고요? 그게 무슨... 정말 못 들으셨어요? 사장님께 연락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다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어요. 서둘러 형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는 이미 없는 번호로 나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와 계약했던 지인이 운영한다는 부동산으로 뛰어갔죠. 어서 오세요.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제가 사장인데. 네? 아니,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요. 윤호성 씨. 제가 여기 사장인 윤호성인데 혹시 무슨 일이신지.
네? 본인이 윤호성 씨라고요?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리는 것 같았죠. 사기. 머릿속에 그 두 글자가 떠올랐지만 아닐 거라고 믿으면서 집으로 다시 뛰어갔어요. 임신 중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아내는 한창 장사할 시간에 집으로 뛰어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가게는? 여보, 우리 가게 계약서 어딨지? 계약서? 잠시만 기다려봐. 여기 서랍에 넣어놨는데. 저는 서랍에서 계약서를 보자마자 들고 다시 부동산으로 뛰어갔어요. 이상함을 느껴서인지 가게에서 봤던 중년 부부가 부동산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땀을 줄줄 흘리며 계약서를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펼쳐서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저희 가게는 제가 얻었어요. 몇 달 전에 계약금도 다 내고. 혹시 강수철 씨랑 계약하셨어요? 네, 제가 아는 형인데. 저는 아는 이름이 나오길래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선생님, 잘 들으세요. 그 계약서 가짜예요. 네? 거기 적힌 계약금 지금 가게 금액의 거의 3배예요. 여기 앞에 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가 분양사랑 공사한 사업체 간에 트러블이 있어서 분양이 미뤄져서 지금 시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치만 여기 제 이름도 쓰여 있고 돈도 다 냈는데. 거기 보면 그 공증한 중개인도 다 가짜고 애초에 그 계약서 자체가 그 사람이 원래 계약서 복사해서 아무렇게나 가짜로 만든 거예요. 거기 찍힌 인감 도장도 그래서 본인 진짜 도장도 아니고요. 네?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처음 여기 아파트 분양 어쩌고 해서 그동안 모은 돈 다 끌어서 식당 차렸는데 분양도 미뤄지고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매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자기 외국으로 가야 해서 대박자리인데 싸게 넘긴다고 여기저기 사기치려고 했나봐요. 얼마 전에도 자기가 거기 가게 계약하려고 하는데 요즘 매출 어떠냐고 부동산으로 와서는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계약 날짜 남아서 아는 동생이 잠깐 야채 파는 거라고 들었는데, 아이고. 아니, 제가 장사도 계속하고 있었고 돈도 다 내고 여기 이름도 제 이름인데. 아휴, 제가 이분들과 거래한 진짜 계약서에는 강수철 씨가 소유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장사하는 분은 아는 동생인데 이번 달까지만 자기한테 자릿세 조금 내고 여기 있는 거라고. 곧 나간다고. 얼른 경찰서부터 가보세요. 저도 방금 알게 된 사실이라 정신이 없네요. 저는 얼빠진 얼굴로 계약서를 들고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알고 보니 이미 사기로 전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외국에 있다던 가족은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사기 혐의로 수배를 내리긴 했지만 그 사람을 잡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돈을 이곳에 넣었는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계속 그곳에서 장사할 경우 불법 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약할 때 약속되었던 이번 달까지 가게를 비워주어야 한다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사기를 제가 당하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눈물만 계속 나왔어요. 저는 우선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제 얼굴을 본 아내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는지 저를 다독이며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저는 오늘 가게에서 있었던 일과 경찰서에서 들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여보, 이러고 있을 수 없어. 우리 아이도 몇 달 뒤면 태어나잖아. 어차피 거기 가게는 매출도 없었고 당신이랑 나랑 힘을 합치면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여보, 우리 그 가게 얻기 전까지 돈도 잘 모았잖아. 분명 또 할 수 있어. 지금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야 해서 힘은 들겠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지.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당장 보상받을 방법도 없고 곧 세상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좌절만 하고 있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근처 건설 현장에도 나가고 공장도 찾아갔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닥치는 대로 나가서 일했어요. 그 사이 아내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동네 식당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일했어요. 고생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더 이를 악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살림은 더 힘들어졌지만 저희는 없는 살림에 더 이를 악물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격리일을 맡아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희 두 사람은 아이를 생각하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저씨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힘들 때 도와준 아저씨에게 제 힘든 상황을 전하며 실망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니 누구에게 연락할 여유도 없었죠. 핑계지요. 간간히 혹시나 보육원에서 저에게 사기를 쳤던 형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연락하면 원장님께서 아저씨가 꾸준히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안부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일하고 숨만 쉬던 몇 년이 흐르고 저희는 마침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내는 다시 트럭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떤지 물어보더군요. 저도 그때 야채를 트럭으로 팔던 때가 가장 저에게 잘 맞았던 것 같아 남은 돈으로 트럭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아저씨에게 받았던 테이프를 이용해 다시 야채 트럭 장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던 참에 아내도 이전 살던 동네가 편할 것 같다며 예전에 살던 동네로 이사를 하였어요. 처음 아저씨에게 장사를 배웠던 시장도 그대로 남아있고 거래를 하던 분도 그대로 계시더군요. 오랜만에 저를 보시더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며 무척이나 반가워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거래처에서 물건을 떼어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트럭은 예전과 다른 새 것이었지만 익숙한 동네 아저씨 목소리가 녹음된 그때의 테이프까지 더해져 마치 처음 장사를 배웠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리고 아저씨의 목소리를 아는 몇몇 그 동네에 아직 남아있던 분들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냐며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익숙한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너무 좋다며 기쁘게 맞아주셨어요. 오랜만에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시장의 바쁜 일상과 생기 넘치는 일상을 마주하니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분들이 다시 들기 시작했죠. 차가운 새벽의 공기와 이른 시간에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운전하면서 보이는 거리의 모습들은 모두 그동안 제가 잊고 지냈던 모습들이었어요. 오늘 점심은 뭘 만들지, 저녁 반찬은 뭘 할 거라, 어떤 야채가 필요한지,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왜 야채를 사러 못 왔는지, 조그마한 트럭에 오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다양한 이야기들도 제가 무척이나 그리웠던 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의 추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도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도 느껴졌지만 이미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진 터라 연락이 닿진 않았죠. 보육원에도 후원금만 내시고 더 이상 찾아오지는 않으신다고 들어서 다시 만날 기회가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찾아오시면 저에게 꼭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놓긴 했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저씨와 만나지 못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트럭 장사로 다시 돈을 꽤 벌어둔 상태였죠. 하지만 제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왠지 아저씨의 목소리 덕분인 것 같아 저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트럭이 바뀌어도 오래전 아저씨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는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저씨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둔 채 오랫동안 장사를 한 골목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작스럽게 차 앞으로 달려나온 무언가 때문에 저는 급하게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가까스로 차를 세우고 앞을 보자 나이가 지긋한 여성분이 양팔을 벌려 차를 가로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분은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물어보셨어요. 혹시 최승철 씨예요? 네? 네, 맞아요. 저를 어떻게... 아이고. 아주머니는 제 이름을 듣더니 다시 저를 붙잡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선 차를 골목 한쪽에 세워두고 주변 슈퍼에서 물과 휴지를 사서 아주머니께 드렸죠. 고마워요. 너무 놀랐죠?
갑자기 차에 뛰어들어서 네, 이제 좀 마음이 진정되셨어요? 그보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저를 어떻게 하세요? 트럭에서 나오던 그 목소리 사실 저희 남편이에요. 네? 저희 남편이 예전에 트럭에서 야채 장사를 했었거든요. 혹시 맞아요. 예전에 보육원에서 저희 남편과 인연이 됐었죠? 네, 맞아요. 결혼식 때 딱 한 번 뵈었던 사모님이라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신부 화장을 하고 계셔서 더더욱 몰라봤고요. 남편이 승철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보육원에서 만났을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기랑 너무 비슷한 친구라서 자꾸 눈에 밟히던 아이가 있었다고. 아들 같은 친구라 성인이 되고 나서 같이 야채 장사도 했었다고. 저희 애 태어날 때쯤까지 같이 장사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장사하는 물건들 떼오는 곳부터 어디서 자리를 잡으면 좋은지, 지역마다 어떤 물건을 파는 게 더 잘 팔리는지 이 노하우들도 다 아저씨가 알려주신 거예요. 승철 씨랑 독립한 후에도 남편은 종종 승철 씨 이야기를 했어요.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연락이 소원해졌을 때는 아쉬워하기도 했고요. 제가 가게 한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아저씨랑 연락이 뜸해졌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차마 아저씨에게 그런 누추한 모습으로 연락을 드리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락이 끊어지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려고 했더니 없는 번호라더라고요. 보육원에서도 다른 연락처나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고 하고.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더니 대답하셨어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사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운전 도중에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졌는데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지만 수술 후에도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주변에 걱정 끼치기 싫다고 보육원에도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승철 씨한테 연락이 와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니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눈물이 터져나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그 양반 세상 떠나고 저는 친정집이 다른 동네라 아이랑 같이 그쪽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쭉 거기서 지냈는데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보육원으로 계속 정기 후원을 했더라고요. 저한테도 혹시나 자기가 죽고 나서도 후원은 계속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요. 저는 아저씨가 보육원에는 계속 후원하신다길래 돌아가셨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생전에도 자기 위해서 돈 쓰는 건 없던 사람인데 그것만은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이름으로 계속 보육원에 후원은 했어요. 예전만큼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않아서 많이는 못해도 적은 돈이라도 계속 보냈죠. 진작 알았으면 어떻게든 찾아뵈었을 텐데. 그럴까봐 말하지 말라고 한 걸 거예요. 이제 자기 가정도 생기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괜히 자기가 짐 되는 것 같아 싫어서, 자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싫어서 그냥 서로 어디에선가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이 바쁘고 어렵다는 이유로 아저씨에게 연락을 끊었던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아저씨는 저에게 늘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정작 저는 제 삶이 바쁘고 힘들다고 아저씨를 찾아뵙지 않았다니 다시 한번 제 미흡했던 대처가 부끄러워졌죠. 마음 쓰지 말아요. 그게 남편이 바라던 거였으니까. 아들이 대학 입학 앞두고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 만나고 싶다길래 괜히 저도 오랜만에 동네나 둘러보고 싶어서 왔는데 한참 돌아다니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럴 리 없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저라도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왔을 거예요. 너무 그리웠던 남편 목소리가 들리니까 몸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남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트럭으로 뛰어들었네요. 많이 놀랐을 텐데 다시 한번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아저씨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 주셨는데 저도 힘들 때 곁에 있어 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말아요.
남편의 목소리를 아직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남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걸요. 남편이 쓰던 테이프는 사고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저는 영영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도 그때 녹음했던 테이프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트럭으로 가서 테이프를 꺼내 아주머니에게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건 가족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사해야 하는데, 제가 장사하는 것보다 가족들의 추억이 더 중요하죠. 저도 이제 정말 스스로 독립할 때가 되었고요. 고마워요, 고마워. 사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거라 그동안 애 키우고 일하고 바쁘게 지내느라 추억할 만한 사진도 제대로 없더라고요.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그동안 아저씨가 저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제가 아직 갚아야 할 게 더 많아요. 저는 아주머니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내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저보다 더 반가워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동안 아저씨에게 받았던 은혜를 다시 갚을 기회를 준 걸지도 모른다며 저에게 아주머니와 식사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주머니께 연락해서 우리 가족과 아주머니와 그리고 아저씨를 똑 닮은 아들과 함께 식사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저씨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사고가 나면서 다른 차량들과도 접촉사고가 있었기에 피해 차량에 보상을 해주느라 그동안 벌었던 돈을 거의 쓰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힘들게 지내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와 아내는 정말 그동안 제가 아저씨에게 받았던 감사함을 돌려줄 기회라고 생각해서 아들의 등록금을 제가 도와주고 싶다고 제안했죠. 아주머니는 그럴 수 없다며 제 제안을 한사코 거절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아저씨에게 받았던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평생 무거운 마음과 후회를 안고 살아갈 것 같다고 설득했죠. 도움받은 부분은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시며 저희는 가까스로 두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두 가족은 자주 밥도 먹고 교류하며 지냈어요. 저는 아주머니와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죠.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요. 아저씨가 살아계셔서 도움을 드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뒤늦게나마 이렇게라도 아저씨의 가족들을 도울 기회를 얻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아들도 공부를 잘하는 덕분에 어떻게든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다며 제 아들의 공부를 봐주었어요. 저희 두 가족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움을 주며 아저씨가 손 내밀었던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이어나갔죠. 또 아저씨가 살아생전 부탁하셨던 뜻을 존중해 보육원에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갔어요. 시간이 될 때는 아이들까지 해서 보육원에 직접 방문해 일손을 돕기도 하고요. 아저씨가 살아계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때 왜 아저씨께서 보육원에 봉사도 오시고 후원도 하고 또 저에게도 손을 내미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아저씨의 가족들을 돕고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하며 제가 장사를 할 때만 느꼈던 생기와 활력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비록 아저씨는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 가족은 아저씨의 이름 덕분에 소중한 인연들을 맺게 되었어요. 처음 아버지의 따뜻함을 가르쳐 주셨던 그때처럼, 처음 트럭에서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셨던 그때처럼 마지막까지 아저씨는 저에게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가르침을 주고 떠나신 것 같아요.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는 아저씨의 아들을 보니 오늘따라 아저씨가 더 그리운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이야기를 하늘에서라도 듣고 계신다면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많은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거라고, 그리고 그 은혜는 아저씨의 가족들에게 계속 갚아나가겠다고, 아저씨에게는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제 가족처럼 살뜰히 챙길 테니 걱정 말라고 꼭 전하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 자주 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